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또다시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1년 가까이 머물던 임시주택까지 물에 잠기면서 이재민들은 다시 새로운 임시거처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의 보금자리였던 임시주택이 크레인에 의해 하나둘 들어올려집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집안에 물과 토사가 들이차면서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숲이 빗물을 흡수했겠지만 지난해 산불로 훼손된 산은 폭우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임시주택 한 동은 기존 터에서 20-30m 가까이 떠내려갔습니다. 화마를 피해 모여 살던 자리는 하루아침에 다시 빈터가 됐습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문을 못 열어서 자칫하면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수장될 뻔해가지고 흑히 창문으로 뛰쳐나오셔가지고 뒤에 안전한 곳으로 일단 대피하셨는데 트라우마, 패닉 현상에 와 있는데 모든 지역 주민들이 지금 사실 누구라도 보면은 화가 나서 막 고함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많이 참고 계시는데 지난 주말 내린 비에 집 곳곳에 끈적한 진흙이 밀려들었습니다. 주민들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인근 군부대 장병들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내고 물을 뿌려 씻어낸 뒤 다시 흙을 걷어내는 작업이 수시간째 반복됩니다. 이번 비로 애써 키운 꽃과 나무는 쓰러졌고 한창 알이 굵어지던 감자는 거센 물살에 흙이 쓸려나가며 땅 위로 드러났습니다. 누구 말도 90평생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여기 물 들어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반장 아저씨 쫓아오디만은 막 할매는 빨리 나오는 빨리 나. 발 봐도 뭐 그대로 신고 막 옷이 다 젖었네. 이꼴로 와가 봐서 얻고 나가가지고 차 타고 지금 큰 동네 해관으로 갔어요. 해관으로 갔는데 일로 길이 막혀가지고 또 못 가가지고 저 의서를 해 단촌을 해 돌아가. 이번 집중호우로 안동에서는 한때 74세대 93명이 대피했습니다. 대피 주민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 복구를 시작했지만 일직면 귀밀이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던 주민 20여 명은 지난 화마에 이어 또다시 돌아갈 집을 잃었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주민들이 1년 만에 또다시 폭우라는 재난을 마주했습니다. 끝날 줄 알았던 재난은 아직 이들에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수도권과 경북 등 곳곳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비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먼저 올해 장마가 유독 늦었습니다. 장마 시작쯤엔 오히려 잠잠하다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열흘, 그다음에 중부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 장마 기간 동안에 시작해서 그렇게 강한 비가 오진 않았는데 지난주 들어서서 그 정체 전선이 다시 한반도 부근에 만들어졌고 이 전선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청도,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 2, 3일 사이에 200에서 30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비가 내리는 추세를 봤을 때 특정 지역에만 유독 집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강수의 특징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집중을 보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더위,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은 기후변화로 한반도 부근의 상층의 공기가 옛날보다 따뜻해졌기 때문이고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져서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또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찬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자주 내리는 형태가 최근 올여름뿐만 아니라 최근 여름에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구온난화로 인한 공기가 따뜻해지는 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강수 형태는 계속 여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여름철에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이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피해가 없으려면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고 주의해라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정보 중에 호우주의보, 호우특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정보거든요. 그런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자는 앞으로 비가 많이 오겠다는 정보가 아니고 이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피하십시오라는 정보거든요. 올여름부터는 또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그 비가 내린 정도 기준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더 강화된 건데, 자, 이런 정보를 받으면 혹시 괜찮겠지 이런 그 안이한 마음보다는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 그런 소중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안전을 확보하고 대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번 비 언제까지 내릴지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지금 정체전선은 이번 주말 그러니까 24일까지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25일 토요일에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올라가 비가 이제 중부지방을 마지막으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25일 조심스럽게 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원예 작물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농기원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 작물의 생육이 약해지고 병해충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며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는 신속한 복구와 병해충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지주대를 보강해 쓰러짐을 막고 시설하우스는 배수시설과 고정 상태를 미리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수원은 배수가 원활하도록 관리하고 비가 그친 뒤에는 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현장 기술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청송군이 오는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월 20만 원의 청송사랑 화폐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8월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장기 입원자나 거동이 어려운 주민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1일 지나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게 됩니다. 제10대 청도군 의회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번 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핵심 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질 인증 조례안을 비롯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문경시가 국제정구연맹과 대한정구협회와 함께 2027 제18회 문경 세계 정구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회 준비와 운영, 국제 홍보, 참가국 지원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9월 문경 국제정구장에서 열리는 세계 정구 선수권 대회는 35개국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정구 대회입니다. 한편 제64회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는 오는 26일까지 문경 국제정구장에서 열리며 전국 193개 팀 1,410명의 선수와 동호인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는 2027년도 한국정구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해 치러집니다. 안동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정밀 방제에 나섭니다. 방제 대상은 하회마을 인근과 청량산도립공원 주변 등 모두 121헥타르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지역까지 드론으로 약재를 정밀 살포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밀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방제는 매개충 활동 시기에 맞춰 모두 3차례 진행되며 시는 마을 방송과 이장회의 등을 통해 방제 일정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인근 주민과 양봉, 축산농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드론 방제와 함께 솔리 폭발이 예방을 위한 나무 주사와 산림 내 훈증 더미 제거도 이달 말까지 추진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앵커 사업의 핵심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전남 광주에서는 국립모포대학교가 앵커 사업 1년차를 맞아 구체적인 성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지역 주력 산업에 투입될 실무 인재들이 배출되면서 지역 정주의 뚜렷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대 인근의 작은 소품 매장 누구나 상점입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해 지역민에게 선보이는 이곳은 실전 창업 공간입니다. 창업 동아리 새롬은 이곳의 실적을 발판 삼아 점포를 열고 캐릭터 특허까지 취득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과에도 이런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네 라고 하시면서 약간 나도 2학기 때 해볼까? 라고 해서 저희가 예비 창업가 분들도 모집이 되었고 지역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걸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의 체질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칸막이식 학과 체제를 허물고 식품 바이오, 글로벌 비즈니스 관광, 스마트 시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전면 재편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문대학과 연계한 복수학위제는 유학생들이 지역 조선업 분야에 취업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해상풍력 분야에선 실무 능력을 키우는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고, 조선업 스마트 기술 분야에선 한국 성급의 인증교육을 거치며 63명의 실무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료제 관찰 기술을 개발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은 교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대학 자원을 투입해 사태 수습과 인근 상권 회복을 돕는 등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며 지역사회와 호흡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도전은 30건이 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고, 앵커 사업 1차 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이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직접 기르고 그 인재가 지역 기업에 곧바로 취업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학이 나아갈 핵심 목표입니다. 학업과 창업, 기업과 대학의 경계를 허물며 지역 혁신의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립목포대학교. 앵커 사업을 통해 뿌린 일련의 혁신 씨앗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충남 홍성은 마늘과 한우가 특산물로 꼽힙니다. 이 시장에서는 고품질로 인정받지만 별도의 가공 없이 키운 그대로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역 대학이 원재료들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고기에 곁들여 먹기 좋게 만든 천연 향신료입니다. 청운대 식품기술지원센터가 홍성 지역 특산물인 홍산 마늘을 활용해 개발한 것들입니다. 허브솔트를 비롯한 3개 제품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홍성군의 농축산 자원을 단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 상품화, 브랜드화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청운대는 앵커 사업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역 특화 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홍성의 또 다른 특산품인 한우에 마늘을 결합한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지역 식품업체와 손을 잡고 출시한 이 제품은 LG 엘로비전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2억 원어치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체 미디어 센터에서 전문 인력이 홍보를 위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로를 다각화한 덕분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 식품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기반의 실용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식품기술지원센터와 홍성 DX 미디어센터를 통해 제품 개발, 분석, 홍보, 유통 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학으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지역 기업체는 17곳에 달합니다.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받은 업체들은 이런 협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말합니다. 포장에 대한 브랜딩이나 홍보 콘텐츠 개선 같은 그런 부분, 그리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많이 저도 하게 됐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는 게 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원은 농민과 소상공인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50명 이상이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받았고 직접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키웠습니다. 대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쪽 충남의 서부 지역에서 홍성을 비롯해서 서해안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어떤 사업의 대상 공간적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에 대학의 역량을 더한 상생 모델이 지역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